파이팅 배트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띵띠리띵띵띵띵 기타가 모였는데요. 어려운 정치 현안 쉽게 풀어볼까요? 새 변호사가 머리를 맞대는 세변의 암 송영훈 변호사, 조현선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현선입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님 국민의힘 대변인 맡고 계시고 조현선 변호사님은 당직이 없으십니까? 특위 부위원장 자리 맡고 있습니다. 무슨 특위죠? 한반도 평화경제특위라고요. 그렇군요. 중요한 자리 맡고 계시네요. 한반도 평화특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받아주고 기타는 뭘 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베이스 하겠습니다. 베이스시고요. 여기는요. 글쎄요. 정해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보컬 하시죠. 노래 한 곡 네.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3부에서 잠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최재성 전 수석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 갈 것이다라는 거는 이 최재성 전 수석이 개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면서 저희 4부 시작할게요. 특별감찰관 문제로 좀 당이 시끌시끌합니다. 친한계에서 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하자 이렇게 제안이 나오니까 친윤계에서는요. 논할 가치도 없는 꼼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일단 저는 그런 말을 한 분이 계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이요? 논할 가치도 없는 꼼수다. 이런 상당히 말. 좀 격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당원을 보면은요. 네. 58조 1항에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당원상 공개가 원칙이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원칙인 것을 가지고 꼼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헌법이 있으면 이제 정당에는 당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이거 물론 이제 그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 의원 과반수가 공개하지 않기로 요구하면은 비공개로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원칙은 공개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당원이 꼼수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 측면이 있죠. 예. 네. 근데 민주당에서도요, 의원총회 열면요, 처음에는 이제 공개를 하다가 뒤에는 이제 비공개로 진행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총회는 현실적으로 비공개가 많죠. 괜히 의원총회에서 당내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그것이 보도되는 게 당 차원에서 뭐 이롭진 않다고 보니까 예. 일반적으로 뭐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근데 그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를 지금 들고 나온 게 예. 한동훈 대표한테 과연 유리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지금 국민이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건 한동훈 대표가 용산에 대해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기를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건데 네.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가 물론 제도 자체가 있고 이것이 도입이 된다고 임명이 된다고 하면 또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죠. 국민의 예. 기대보다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든요. 여기 이것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게 과연 뭐 크게 이로운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우선 들고요. 예.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 비공개 의총을 주장하는 부분도 일리는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크게 이익이 있느냐 이 말씀하셨는데요. 비공개 얘기 먼저 잠깐 조금만 더 이어서 네.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내밀한 토론을 위해서 비공개가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론장에서 충분히 공존 가능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원의 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으면 현실적으로 이제 중간에 비공개 전환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해도 예. 그 공개하자는 주장을 꼼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어의 온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언어의 온도가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 언어의 온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기승전 특검을 말씀하십니다. 예.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파헤치는 건데 네. 그조차도 민주당은 특별검사 후보를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는 걸 뭐 거의 한 1년째 고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답정너식 특검을 하자는 거고 장래에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특별감찰관은 이걸 추천해서 특별감찰관을 둠으로써 앞으로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도록 하실 만한 상황을 안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인데 그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은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라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특감도 하고 특검도 합니까? 아니죠. 민주당은 지금 답정너식 특검을 계속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나가기 위해서는 대선을 앞당겨야 된다는 민주당은 그런 절박한 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뭔가 탄핵을 위한 꼬투리를 하나라도 만들어 보겠다라는 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특검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수용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 윤상현 의원은요. 의원총회에서 정책으로 표결한 전례가 없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감에 대해서 의원총회라는 것은 분열의 시초고 공멸로 가는 길이다 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감도 별로 안 받는 것 특별 같아요. 감찰관 지금 논의 자체가 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우선 드는 거죠. 필요한가? 예, 특검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데 특별 감찰관 물론 시작을 하면 좋겠지만 네. 특검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네. 지금 당장 미래를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아. 전 윤상현 의원이 말한 네. 이런 분열의 시초 공멸로 가는 길이라는 것도 이미 지금 친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금 특별 감찰관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예. 얼마나 국민적인 여론이 악화되겠습니까? 저항도 더욱더 세지겠죠. 그런 면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네. 저는 그렇다고 해서 특별 감찰관 제도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라고 할 수 그래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또 다음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 캠프 안에서 신모 씨가 이런 뭐 공개를 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의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대선 당일에도 사용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일단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었던 분들의 말이 좀 엇갈리잖아요. 네. 이 신모 교수라는 분은 지금 민주당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분은 뭐 자기 외장하드에 그런 보고서가 있었던 게 발견이 됐다라고 네. 하면서 대선 당일에도 사용했다고 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뭐 여러 명이 있는 회의에서 같이 놓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분들이 나도 그러면은 그 회의에서 그런 보고서를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 그 회의에 뭐 있었다고 캠프에 있었다고 하는 다른 국회의원들은 그런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전달돼서 입수가 됐는가 뭐 이런 경로라든가 또는 네. 뭐 다른 관계자들도 이 회의에서 사용이 됐다고 인정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밝혀질 때까지는 아직은 판단을 좀 유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모 씨는 왜 지금에 와서 이걸 공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이게 일치된다면 어떤 객관적 진실이다라는 것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겠지만 네. 지금은 이분 혼자 말씀하고 계시고 더더군다나 이미 민주당에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에 대한 그 물음표가 있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와 관련해서 명태균 의혹 등을 규명할 진상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촉구를 위한 1천만 명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기시감이 느껴집니다. 이 탄핵을 위한 진짜 준비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정황과 여러 가지 사실관계 살펴보게 되면 네. 뭐 궁극적으로 종국적으로는 그 말씀하신 그런 뭐 탄핵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흘러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탄핵을 언급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국민적인 차원에서 명태균 게이트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 않겠어요? 방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의 해명이 계속돼서 거짓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명태균 씨 만나본 적 2번 만나봤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밝혀졌죠. 그리고 한 다음에 명태균 씨에 대해서 대선 이후에는 뭐 인연을 끊었다라고 예. 그랬는데 그 뒤도 연락을 주고받은 상황이 나왔고 그다음에 대선의 경우에도 이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지금 신 교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지금 강혜경 씨가 국회에서 했던 말보다 동일한 내용의 그런 자료입니다. 공개된 게 조금 더 빨랐어요. 신 교수가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예. 동일한 보고서가 지금 그 당시 대선 캠프에 선거 당일날까지 보고가 되었다는 점을 저희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명태균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살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용산은 의지가 없다. 그리고 지금 사정기관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나설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정기관이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네. 창원지검에서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수사팀 보강이 돼서 검사가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그 등기부상 대표이사 네. 지금 계속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의지가 없다는 건 사실과 다르고 다만 그게 뭐 자료가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분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수사는 좀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좀 국민적 의혹을 빠르게 해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일상에서 제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수사라는 게요. 이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사건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 신속하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좀 국민들 사이에서 특혜 아닐까요?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왜 그렇게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투입이 됐을까요? 네. 지금 이거는 정권을 겨냥한 그런 비리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수사가 더욱더 날카로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군요. 검사의 필요성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래요. 그런데 네. 뒤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얘기 그냥 의혹.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네, 이재명 예.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그만둔 게 2021년 가을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3년 지났는데 아직도 기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이렇게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만 뭐 빠르게 진행된다. 이거는 조금 객관적인 현실과는 안 맞는 것 안 같습니다. 맞네요. 예, 또. 예. 제가 이재명 대표의 한숨 경기도 쉬시는데. 법인카드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저기 변호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사실관계를 제가 조금은 안다고 할 수가 있는 말씀해 주시죠. 부분인데 예. 이 수사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경기도 각 공무원들 예. 보통 우리가 지금 보통 뭐 늘공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예. 그냥 공무원들을 전방위적으로 다 수사를 하고 있어요. 한 분 한 분 다 소환 조사를 해가지고 진술을 다 듣고 있습니다. 했던 질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럼 굉장히 그런 수사 네. 자체가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언제부터 수사가 시작됐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참여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기소한다는 자체가 과연 검사가 제대로 된 법리 구성했는지 사실관계 정리가 제대로 됐는지 저는 그 부분도 참 의문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그 법인카드 사건에서 한 번도 검찰 출석해서 조사를 안 받았잖아요. 지금 네. 계속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와서 검찰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 조사는 못하고 불구속 기소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불가피하게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는 변호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개인이 먹는 샌드위치를 법인카드로 계속 사서 이렇게 날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것은 뭔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간담회 이런 걸로 예를 들면은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는 기재를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관계 공무원을 불러다가 이때 그러면 외부인들을 초대해서 뭔가 정책에 관련된 혹은 도정에 관련된 간담회를 진행한 것이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형건이 수십 건 수백 건이 되면 관계 공무원도 당연히 많겠죠. 그렇지 그래서 않겠습니까?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이제 방송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검사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수사한다. 이런 표현은 개인적인 의견 아니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정리를 예. 하겠습니다. 제가 변호인으로 참석을 했을 때 그런 네. 느낌을 좀 그럼 받았었거든요. 공무원 때도 가셨어요. 공무원. 그렇죠. 예, 그 저기 참고인 조사 때부터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많은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직접적으로 대상을 삼고 있는 사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줄 소환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공직 사회가 경직돼 있다. 이 그런데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네. 그게요. 그 경기도 공무원 분들 중에 그런 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감정이입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네. 그 악순환의 고리를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서 조사받고 예. 그중에서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게 있으면 밝혀서 사실 그분들을 자유롭게 드려야죠. 안 그러면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라든가 또 전영수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그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분들도 과거에 있었는데 예. 그런 극단적인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요. 먼저 선제적으로 나와서 검사 본인 무죄라고 또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죄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재명 네. 대표가 먼저 나올 뭐 생각은 출석을 없이. 해서 뭐 예. 조사를 받으시면 좋겠죠. 저는 뭐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여러 예. 가지 일정상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단 들고요. 일정을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도 맞출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예.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조율이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았나 예. 싶고 전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샌드위치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관계 들여다보면 뭐 물론 이것이 뭐 크면 크다 적으면 적다라고 할 수 있는 돈들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뭐 예를 들면 지금 이거 명태균 게이트에서 나오고 있는 3억 7,500만 원 정도 되는 여론조사 비용 이 정도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사가 아직까지도 지연되고 있다.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제서야 기소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 스스로 이 범행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만큼 많은 인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론이 날지 저는 그 부분이 참 의문스럽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검찰이 조만간 기소를 한다고 하니까요. 법원의 판단을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4인이지만 지금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권력자로서 이제 공무원까지 이제 포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그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녹취 파일이 공개되고 있지만 그 명태균 씨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 당시 뭐 홍준표 당시 후보보다 뭐 몇 퍼센트 2% 높게 하라는 등 이런 것들이 뭐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것이 어떻게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인 간의 문제. 예, 사인 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유력한 대선 후보였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되셨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김영선 후보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까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네.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아니 겁니다.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바는 명태균 씨가 말하는 것이 다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데 명태균 씨 말을 우리가 다 믿어야 되나요? 명태균 씨가 SNS에 올리거나 언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풀어놓는 얘기들을 보면은 최근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는 다 자신이 기획했고 자신이 당선자를 만들어냈다는 건데 그쯤 되면은 거의 만물 명태균설입니다. 또 명태균 씨가 우리나라 선거에서 정말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이야기인데 사후적으로 선거 결과를 놓고 흐름에 꿰 맞춰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아이디어를 고안해냈다라고 하면은요 끝도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뭐 두 가지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저희가 세 변의 머리를 맞대서 나중에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또 수사 사건인데요. 경찰이 불법 숙박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오피스텔 CCTV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 중에도요. 이 문 씨의 오피스텔에 방문객이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드나들었을지 먼저 조 변호사님. 수사 중에도 만약에 출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도 사실상 영업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예, 저는 뭐 문다혜 씨를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한정에서만큼은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겠죠. 근데 이게 지금 보통 이렇게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공유 숙박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오피스텔 이게 법의 사각지대라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처벌도 굉장히 경미한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이 뭐 벌금형, 뭐 재범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한번 좀 이 차제에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음지에 두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오피스텔 숙박업에 대해서 한번 공론의 장을 열어가지고 이것을 양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 청취자들 중에 예를 들어서 집에 방이 한 칸 남아서 내가 에어땡땡땡 같은 데 등록해서 뭐 평소에 방을 이렇게 숙박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 그런 것하고 문다혜 씨처럼 이렇게 숙박업을 아주 진지하게 업으로 하려고 했던 경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문다혜 씨는 그 2022년에 출판사 법인 등기상 업종에 그 회사 목적사항에 숙박업을 추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진지하게 이런 숙박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주도에 있는 그 주택도 뭐 농어촌 민박업 등록을 한다든가 또 영등포에 있는 오피스텔도 숙박업 용도로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이 오피스텔이 아마 업무시설로 취득을 했다면은 등록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았을 겁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업으로 하려고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이 문다혜 씨는 지금 법을 위반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태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환치기 했다는 의혹이 있죠. 그다음에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해가면서 숙박업을 영위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법질서를 대단히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혹들은요. 본인이 신고할 것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하고 또 본인이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이것은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자수할 거는 자수를 하고 해서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음주운전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고 경찰이 밝혔는데요. 이 진단서를 내지 않는다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수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 다 변호사 분들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압수수색이 교통사고의 경우에 이렇게 병원을 압수수색한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까지 변호사 활동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보통 고소인들 입장에서 압수수색 해주세요라고 수사기관에 요청을 해도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피해자가 별도의 그런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는 자체 굉장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 같고요. 결과적으로 나오지도 않았죠. 아, 그렇군요. 지금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니까 관련된 내용도 나오지 않았죠. 저는 무리한 압수수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구태여 왜 네. 수사기관이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드는지 저는 뭐 경찰 스스로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요건 우리 청취자들께서 오해하실 수가 있어.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예. 이 의사는 이제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로 기록을 달라고 해도 임의 제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경찰이 들고 가요. 들고 가면 굉장히 평화로운 방법으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영장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진로 기록을 달라고 하면 복사해서 줘요. 아, 그렇군요. 보통 그런 방법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예. 이건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이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문다혜 씨 사건에 관해서 이거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나중에 뭔가 수사를 대충 했다는 그런 그 책임 추궁을 받지 않으려면은 일단 사실관계는 다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뭐 합의가 됐으니까 뭐 법 적용을 여기까지만 하겠다라든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압수수색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양측이 다 이해가 되네요. 그 김남국 전 의원이 첫 재판 혐의를 받았는데요. 가상자산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엉뚱한 논리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짧게씩만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주 변호사님? 지금 김남국 의원의 주장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네. 게 그 당시에는 가상자산 자체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아,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자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재산을 축소하기 위해서 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할 수 있죠. 구태여 가상자산을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아니면 김남국 재산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이 밝혀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한 기소다라는 김남국 의원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김남국 전 의원이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가 아, 돼 있는데요. 그렇군요. 위계 예. 공무집행 방해는 그 공무원이 아주 성실하게 심사를 해도 알아낼 수 없으면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을 해요. 예.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보면은 이 등록 대상 재산과 그 가액뿐만 아니라 취득 경위 그리고 소득 원도 정직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군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코인 매각 대금을 주식 매도 대금인 것처럼 그래요. 보이게끔 이렇게 금액을 맞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를 한 거고 이거는 아마 법원의 판단을 좀 심각하게 받아봐야 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아주 이 장이 후끈해집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